지금부턴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바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성장의 인지 컨트롤수 수혜감, 기대감 업인데요.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1978년 1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돼 97년 6월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인지컨트롤스는 또한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TMS라고 불리는 자동차용 엔진 온도 제어 부품은 국내 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EP라고도 불리죠. 국내 시장 4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 4,582억 원, 영업손실 68억 원, 순손실은 51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7.3% 감소했고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으나 단기 순손실은 33.8% 감소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손익구조 변동 사항에 대해 매출의 감소, 그리고 자회사의 판관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최근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22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 분기 순이익은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8%, 영업이익과 분기 순이익은 각각 50%, 85%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연간 손실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대조적으로 또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한 건데요. 이 인지컨트롤스가 SK이노베이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대표님 공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최근 이 1분기 실적 연결 기준 매출액이 1,2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4억, 분기 순이익이 37억인데요. 이 작년에 연간 실적을 보면 68억 원의 손실과 51억 원을 이 단기 순손실을 이제 실현했는데 무려 이제 1분기 만에 영업이익으로 좀 전환을 좀 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론하건대 지금 24억 곱하기 4만 잡아도 한 80억, 많게는 한 9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이 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인지 컨트롤스 지난 20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잠깐 좀 공시를 보죠. 네, 공시를 살펴보면 이 회사 5월 20날입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판매 공급 계약 구분은요. 기타 판매 공급 계약이다. 체결 계약명은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배터리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한다. 버스바 아셈블리라고 하는 이 부품인데요. 이 배터리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어떤 구성 주요 부품인 버스바 아셈블리, 이게 이 공간, 배터리 어떤 공간 부분을 좀 넓게 만들어서 이 충전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호환성 좀 부품을 좀 의미를 합니다. 자, 계약 금액은 2,564억입니다. 최근 매출액이 4,586억인데 무려 55.9%요.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매출액의 신규 수주를 체결했다. 계약 상대방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좀 다소 의아스럽죠? 2021년도도 아니고 내년 8월부터 납품을 시작한다. 네. 그렇다면 지금 MEB 플랫폼에 대한 이 배터리 제품, 인지 컨트롤스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TMS와 PE 시장에서 한 85%와 40%의 이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충분하게 제조 공정에 대한 어떤 금형틀을 짜고요. 관련된 생산 모듈 공정을 좀 완료하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걸 내년 8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매출의 인식 기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러니까 내년 2022년도 8월이라면 8월에 초도 납품이 되면은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를 뭘로 보죠? 반기잖아요. 그렇죠. 8월부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022년도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가셔야 되는 거다. 그러면 3분기부터 2030년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 시작일로부터는 한 8년간 가까이 2,564억에 대해서 분할해서 지속해서 좀 납품하겠다. 자세히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네. 상기 폭스바겐 MEB 플랫폼은
배터리를 바닥에 설치해서 내부 공간을 최대한 좀 늘려주고 빠른 충전 속도를 위해서 파워 시스템을 설계해 놓은 폭스바겐의 EV 전기차 플랫폼이다. 회사는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MEB 플랫폼 배터리를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이 폭스바겐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일봉상 주가를 잠깐 볼까요? 네. 자, 아이러니하게 잠깐 내용을 좀 보죠. 자, 여기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좀 내용을 보면 오히려 호재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5월 20날 2,565억 원의 대규모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14.2%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 금요일 날 6.9%가 좀 하락했고 바로 오늘 4.79%가 좀 하락하고 있다. 자, 앵커님 어떻게 볼까요? 이게?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네. 게 하락은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또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연관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자, 우리가 보는 겁니다. 호재 공시인데 왜 주가가 반대로 갑니까? 네. 이게 좀 답답하다 이거죠. 대부분은 호재 공시가 나오면은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해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의 모멘텀, 성장성이 완연하다라는 이 관점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기간의 매입 현상, 그리고 맞습니다. 단기간으로 시세 분출을 좀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역행하는데 좀 잠깐 내용 내려서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5월부터 보더라도 좀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자, 5월이죠. 자, 6%대부터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 자, 물론 이제 조정기가 좀 있었지만 지속적인 어떤 차트를 좀 보고 얘기를 할까요? 자, 종합 차트를 좀 보더라도 자, 최근에 이 회사 5월부터의 기점으로 보면은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인데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는 그러네요. 지속해서 발표일 전까지는 조금 모아간 흔적이 좀 있다. 음, 그렇다면 이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되는데 아주 많은 기대감도 아니다. 자, 여기 부분이죠. 자, 3월부터 논의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3월부터의 한 13,000원 주가에서 최근에 근데 뭐 올해 최고가인 29,300원을 또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좀 다소 아이러니한데 자, 공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의 인식은 내년 8월부터다. 그리고 2,564억 원의 이 대규모 매출이 바로 올해 온기에 1년 만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8년간 분산돼서 발생될 수 있는 매출이다. 이 관점들 때문에 당장의 대규모 매출은 맞는데 다소 좀 희석이 된 거죠. 한 9년간, 8년간 나눠서 하는 매출에서는 2,564억 나누기 8만 해도 연간 한 300억 정도의 매출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치면 최근 매출액 대비 뭐 한 10%도 안 되는 거죠. 한 8% 정도의 매출액을 연간 한다. 물론 개선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기대했던 이 매출이 이 기간별 계약 기간이 좀 다소 길다라는 점에서의 실망 매물도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8년 동안 분할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기대감이 좀 미미했다라고 그럼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이 회사가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MEB 플랫폼 배터리를 초도 납품하는 거다. 이미 만든 제품을 올해 이 3분기부터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년 이후에 시장의 환경적인 변화 요인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적인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이 개인적인 판단 좀 듭니다. 네. 대표님, 제가 또 하나의 뉴스를 들었는데 네. 최근에 현대차 아이오닉 7 모델에 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탑재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인지 컨트롤스에게도 수혜로 적용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대차의 이 회사는요, 거의 국내외 완성차의 대부분의 이 부품을 납품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GM 한국, 그 다음에 외국의 GM, 그 다음에 뭐 지금 테슬라까지는 아닌데, 이 굴지의 이 완성차 회사에 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미국향의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배터리 사업과 이 코어가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2,564억 원의 이 대규모 매출 계약을 했는데, 자, 국내에서도 좀 이슈는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오닉 7 모델의 SK 이노베이션이 만든 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인지 컨트롤스도 이에 따른 수혜예요. 자, 이게 패킹이라는 게 한 가지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이 부품사와 이 호환이 돼서 간다면은 새로운 어떤 발주처를 늘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원천과의 같이 호흡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의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의 무려 70%에 육박하는, 그래서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점진적인 어떤 점유율을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인지 컨트롤스의 어떤 매출 쉐어 부분, 그 다음에 성장성은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대표님 매출 성장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짚어 주실까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한 줄평에서 한번 잠깐 좀 달아드렸던 구간인데 네. 오늘도 추세에 대한 어떤 변형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잡아드리도록 하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네, 일봉 차트 살펴보면 자, 지금 이 회사, 자, 추세선은 제가 이제 설정을 했는데 5,000원대가 일봉상의 어떤 저점에 영역되고, 그 다음에 9,000원대, 그리고 13,000원, 13,000원대, 그러니까 14,000원대죠. 14,000원대가 이제 지지 구간. 그 다음에 1차 지지 구간은 17,000원이었습니다. 17,500원인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1차 지지 구간의 상단에 좀 위치한 17,900원 좀 형성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기회를 좀 준다면 좀 매수 구간, 참 요 구간이 괜찮지 않을까 좀 봐요. 자, 요 구간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좀 다시 좀 설정하도록 하죠.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에 회사의 어떤 정해진 대규모 수주 계약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앞으로 예상해서 좀 매수를 했을 건데, 그렇다면 이게 손절할 종목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이 매출 분산 효과는 있지만 신호탄이 된다. 이 회사가 기존의 이 정션 박스에 이 관련된 이 사업 부분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사업 다각화 부분의 파이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는 지금 내연기관차에 들어왔던 어떤 부품 구조에서 전기차나 친환경차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모멘텀은 지금 SK 이노베이션 탑재된 이 배터리팩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기차 배터리팩, 그 다음에 버스바 아셈블리 등 이외에 수소차용 멀티 밸브를 지금 공급하거나 신규 수주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테마와 수소차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인지 컨트롤스의 성장 모멘텀, 사업 모멘텀은 현재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관점인데, 자, 조정이 어떤 기회를 좀 준다면 전 매수의 기회를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네, 타점 다시 한번 자, 요 보면 구간이죠. 네. 자, 15,000원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18,000원, 17,800원인데, 자, 넉넉하게 18,000원 잡죠. 18,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은 괜찮다.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5,000원에서 18,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포트 비중은 10% 비중으로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15,000원을 좀 이탈한다. 그러다면 좀 꾸준하게 좀 낙폭과듯이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자, 추세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10,000원을 지지하지 않는, 근데 저는 10,000원이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어떤 특정한 악재가 없다면 저는 충분하게 15,000원대를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 단기 추세적으로 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 경기 변동성이나 국제, 그 다음에 국내 어떤 대외 이슈만 없다면 지금 15,000원 지지 가능해서 15,000원에서 18,000원이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팩 그리고 수소차 멀티 벨트까지 이렇게 두 가지 테마가 성장 또 사업 모멘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네. 매수 구간 타점 15,000원 선에서 18,0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 짚어주셨습니다. 포트 비중은 10% 비중으로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또한 15,000원 이탈한다면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무상증자 나선 영화테크 실적 개선은 언제쯤인데요. 이 영화테크 2000년 8월 전기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전력 전자 부품 등의 연구 개발, 또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201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영화테크는 향후 5년 이내 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기존 주력 사업인 전장 부품 외에도 정션 박스 표준화 모듈 사업, 여기서의 정션 박스는 다수의 전기 장치로부터 전원을 분배해서 공급하는 부품을 뜻하는데요. 그 밖에도 전기차 모듈화 사업, 배터리팩 및 폐배터리 재생 사업, 수소차용 전력 변환 부품 및 장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함께 살펴보면 지난해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 350억 원, 영업이익 1억 2,800만 원, 순이익은 4억 6,800만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 대비 매출은 21.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손익을 실현하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네. 이 영화테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저조했어요. 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5월 14일 날 이 회사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연결 기준의 이 매출액은 직전 1분기에 78억 9천만 원을 좀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81억 4,600만 원. 대략 한 3.1%가 좀 증가를 했죠. 그런데 작년에 12억 원의 분기 손실을 좀 냈는데 올해는 1억 2,700만 원의 분기 손실을 좀 했다. 지금 12억에서 한 1억 2,700으로 좀 줄였다는 것은 실적이 좀 더 많이 개선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기준에 21년도, 그러니까 작년 1분기의 단기 분기 손실은 8억 800만 원인데 4,300만 원의 이익을 좀 내면서 분기 실적으로는 이제 분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네요. 지금 네. 제가 이 보도자료 문화에서 좀 발췌한 내용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개별 기준을 안 보고 이 재무제표를 똑바로 안 보는 이 기사체에서 언론에서 좀 헷갈리는데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영업이익 부분은 작년에 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올해는 1억 2,7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약 한 11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좀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8억 원대의 분기 순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4,300만 원의 순이익을 좀 내면서 실적 개선을 좀 했다. 자, 흐름이라고 좀 보면 작년에 매출 350억, 영업이익 1억 2,800, 순이익 6,800만 원. 네. 지금 회사가 좀 이 많은 이익은 좀 아니죠. 1억 이익 냈고 4억 순이익 냈는데 그렇죠. 이게 매출액 350억 하는 회사의 성적표라고 보기엔 좀 다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 정도, 한 35억 정도의 이익도 아닌 1억 원의 어떤 영업이익을 냈는데 분기 실적에서는 어떤 실적적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영업 손실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네. 아까 짚어줬던 최근 5년 이내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화 추진. 기존의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요즘의 자동차 부품사들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는요. 앞으로 도래될 전기차, 이미 도래되고 있는 시장이죠. 전기차, 수소차 시장에서의 차량 경량화 움직임, 이에 따른 부품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관련된 부품과 맞물려서 호환되는 그런 어떤 부품 성과가 이제는 전기와 모터로 구동되는 이 새로운 어떤 이 자동차의 산업 패러다임이 형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전기차 부품이 있었고 전장 부품 관련된 부품에서 좀 더 다각화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짚어줬던 전기차 모듈화 사업, 배터리팩, 그 다음에 폐배터리를 재생하는 사업, 그 다음에 수소차용 전력 변환 부품 및 장치 개발. 우리가 전 종목에 달았던 인지 컨트롤스와 종목으로 보면 같은 자동차 회사의 부품인데 두 가지 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내연기관차, 내연 차량에서의 어떤 친환경차로 이동되는 이 과정에서 사업 부분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다각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관련된 연구개발 및 초도 개발 비용들이 비용에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비용 인식되고 난 이후에 2, 3년 후에 초도 양산 이후에 실적으로 이어지는 수주가 있다면 영화테크의 어떤 산업 구조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어서 좀 보더라도 1분기 실적에는 실적 개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잠깐 또 공시를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이 회사 지난 20일 날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무상증자도 또 결정을 했는데요.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보통주 534만 5,090주입니다.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534만 5,090주. 자, 몇 대 몇이죠? 1대 1이죠. 자, 한 주당 한 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는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발행 주식수가 좀 많은 회사가 적은 주식수를 늘려가는 것들이 좀 더 환금성의 어떤 제약 효과에는 좀 더 나은데, 가령 발행된 우리 주식수가 한 5천만 주예요. 그런데 거기 1대1 주식에서 1억 주로 주식을 좀 늘린다. 그렇다면은 주식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무상증자는 실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주식수 내지는
발행 주식 총수가 좀 적은 종목들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작용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지금 이런 좋은 사례가 지금 영화테크인데요. 534만 910주의 이 주식을 1대1 교부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신주 배정 기준 6월 4일이죠. 항상 이야기하고 있던 6월 4일에 이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사야만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네. 상장일은 6월 24일입니다. 자, 6월 4일까지 권리납 기준일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볼 것인가 잠깐 좀 달력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력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네. 준비가 안 됩니다. 네, 달력 화면을 살펴보면 6월 24일이 상장일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6월 4일에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자, 6월 24일이 목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 언제 사야지 갈 수 있느냐. 자, 6월 22일까지 사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한 가지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6월 24일에 주식 샀는데 왜 신주가 안 들어옵니까? 라고 하는데 주식의 인식 기준이에요. 결제일이 우리가 계좌로 보여지는 건 바로 보여지지만 이틀 후에 사실상 결제가 정리되는 플러스 1, 플러스 2에 대한 이 기준 일자를 반드시 좀 결제 일자를 좀 지켜야 되는데 22일 날 매수분이 24일 날 입고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만약에 23일 날 매도를 해도 주식을 신주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있죠. 네, 대표님. 이틀 22일까지를 그쵸. 보유하고 23일 날 팔아도 24일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네. 신주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무상증자가 단기에 좀 어떤 효과가 좀 있느냐. 그렇다면 이 회사 무상증자 하니까 좀 좋은 겁니까? 자, 이 회사 최근에 우리 모멘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영화테크, 잠깐 내용을 좀 보죠. 공시를 다시 와서 작년 9월이었습니다. 좀 잠깐 보죠. 작년 9월 네, 공시 살펴보면 네, 조금 더 늘어져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 회사 9월 15일에 이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과거 작년 9월에 지금 이 미국 GM과 무려 1289억 원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이 브라질 GM 공장에 172억 규모의 이 차량용 부품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좀 밝혔는데, 자, 매출의 인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잠깐 내용을 좀 보죠. 이것도. 그러니까 미국과 자, 대규모의 그렇죠. 네,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 자, 1289억인데 이것도 계약 기간이 깁니다. 2020년도 9월 14일부터 2028년도 11월 30일. 거의 한 8년간에 1289억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한 20억, 200억, 한 150억 정도 되는 연간 이 매출액이 새롭게 좀 반영되는 건데, 최근 매출액이 350억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50억 원에 대한 어떤 신규 매출이 올해부터 차곡차곡 좀 들어온다면 당연히 매출 실적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 때문에 무상신주의 어떤 효과가 잠재적으로 있지만 이 회사는 한 향후 2, 3년 이내에 실적적인 어떤 이 반영, 그 다음에 현재보다 좀 증가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이다 라는 관점, 그 다음에 전장 부품에서 사업의 어떤 다각화를 좀 추진하는 수소차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팩,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폐배터리의 어떤 재생 사업까지 검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이 좀 부과가 된다면 영화테크는 그래도 한 중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타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영화테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테크 타점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일봉상의 지금 저점의 영역대는요, 바로 요 구간이었죠. 10,000원인데 10,000원 이후에 주가 1차 지지는 한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고점은 31,600원. 2월 4일날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지금 4,900원에서 31,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는데, 자, 오른 주가보다는 사실 영화테크가 주목 못 받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어떤 GM, 작년 9월이 이 이슈였죠. 1,200억 원의 이 GM과의 어떤 협업, 그 다음에 올 3월에 관련된 매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단기가 좀 반등했는데,
다시 추세적으로는 지금 18,000원을 좀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실적 개선 효과 때문에 좀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인 어떤 GM과의 어떤 매출 호조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전 이 구간으로 봅니다. 다시 좀 지우고 보도록 하죠. 네. 자, 이 구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지금 16,000원에서 자, 16,000원에서 19,000원, 18,000원. 자, 16,000원 구간에서 19,800원. 16,000원에서 19,800원 구간에 도래한다면 저는 1차 매수 유효 구간을 좀 봅니다. 지금은 뭐 이 구간 위에 있습니다. 21,050원인데 어떤 상승분을 좀 이게 조정을 주는 빌미 구간에 반드시 이 박스권 안에 좀 진입할 거라고 봐요. 16,000원에서 19,800원 구간에 좀 진입한다면 비중은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관점은 2022년도 반기 실적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단기 2월 4일에 이 신고가 기록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저는 최근에 가시화된 매출이 끊임없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어떤 수익 개선 지표에 관련된 수주 공시는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 관점 눈여겨보시고요.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테크,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사업 다각화 짚어주시면서 GM 협업과 관련된 실적 개선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구간 타점은 16,000원에서 19,8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라고 짚어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점으로는 22년도 반기 실적까지 모아가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마지막 기업 살펴볼 텐데요. 바로 내용은 무늬만 비대위, 남양유업, 경영쇄신 향방은입니다. 남양유업은 64년 설립돼 분유, 시유, 발효유, 치즈 등 유가공 제품 및 카페 믹스, 음료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78년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동사의 영업사업부문은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우유류 사업부문, 분유류 사업부문, 기타 사업부문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가리스 논란으로 사퇴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경영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은 요원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1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비대위의 지배구조 개선 요청에 대해 현 이사회 내에 대주주 일가인 지송죽, 홍진석 이사 2명은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이사 확대를 이사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지분 구조까지 새로운 남양으로 출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남양유업 최근에 영업 정지가 예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풀어주시죠. 지난 21일였죠. 회사는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제공시 사항입니다. 지난 이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된 이 보도자료가 MBC 등을 통해서 제출이 됐고 회사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본 공시는 2021년도 4월 20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에 대해서 해명 공시 제공시 분이다. 당사는 2021년 4월 16일에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등을 좀 위반해서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직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건 아니다. 우리가 행정처분들은 혹시 이렇습니다. 회사에 이 사전 조치 통지를 합니다. 사전 통지를 해서요. 이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좀 주장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호소를 다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최종 심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최종 확정 통지가 제출되는 날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가 좀 진행되는 건데, 자, 회사는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확정 시 사유 발생일 내에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최근에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온 많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지금 남양유업이 비대위를 통해서 쇄신하겠다, 경영쇄신을 하겠다, 홍 회장이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가족 일가 모두 사임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지송죽, 홍진석 이사는 사임을 했습니다. 지송죽 이사는 이 홍 회장의 이 부인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홍진석 이사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일가에서 지금 다 빠지는 거냐? 그런데 지금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 지분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일각은 보유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력이 좀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좀 물러나는 거지만 남양유업의 어떤 본질, 체질의 어떤 개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어떤 의문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구성한 이 비대위에서도 이 사회이사를 좀 확대해서 좀 경영을 좀 더 보다 투명하게 좀 해달라라는 좀 요청이 있었고 이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좀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네. 대표님 이렇게 사임 발표를 했을 때 실제로 약간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불확실성이죠. 그동안 갑질 논란, 그다음에 무수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 맞습니다. 자녀의 불가리스. 뭐 외손녀의 어떤 네, 이슈도 네, 좀 네, 이슈도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 불가리스가 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이 파문이 뭐 가장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 국민의 아주 원망과 원성을 좀 들었고 이에 따른 어떤 이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 때문에 막대한 좀 당일 피해자도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찌됐든 회사는 이 중대점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을 아직까지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양유업 쇄신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종공장 2개월의 영업정지 과연 할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네. 지금 이게 남양에서만 행정처분 2개월 하고 끝나면 사실은 남양에서만 그래 잘 됐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종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이 공주 부여 세종 쪽에 전국 한 210곳의 이 낙농가가 2달 동안 거의 납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 농가의 어떤 낙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에 따라서 지금 뭐 불가피한 어떤 선처를 좀 건의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종시는 다음 달 6월 24일까지 이 청문회를 좀 거쳐가지고 남양유업의 영업정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논의해보겠다라는 좀 의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남양유업의 어떤 주가의 상승 변수에는 좀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2개월이라는 이 영업정지는 정말 크거든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도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점유율이라는 이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월 24일에 우리가 이 주가의 어떤 상반관계를 좀 예측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모멘텀도 짧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건 뭐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 리스크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은 1차적인 어떤 신뢰 회복, 그 다음에 6월 24일에 관련 청문회 이후의 움직임, 뭐 2달을 한 달로 뭐 줄여진다라고 한다면 남양유업에서는 단기적 어떤 추세 반등의 어떤 빌미가 좀 될 수 있는데 지금 신규적 관점 좀 아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좀 신뢰가 좀 회복되는 관점, 즉 이에 따른 실적 회복 관점에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6월 24일 청문회 이후를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짚어주신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한 수상한 공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됐을 시간인데 그럼 김송희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